불시방송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상처가 크십니까? 저도 오전에는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았지만 또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들과 같이 회제 불화를 가슴에 안고 우공이산의 각오로 또 한 발 한 발씩 나가면 우리가 꿈꾸던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쪽에 계셨던 분들한테 압승을 축하드리고 초심을 잃지 말고 낙과 사수 음수사원의 마음으로 오늘의 이 땅을 이룩한 선배 세대의 공을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시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폭넓은 마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이런 시절이 올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거 전에 5대양 6대6이 이제 한마을 지구촌이 됐습니다. 세계에는 200개가 훨씬 나라가 공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19년 12월 US 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DP, 군사력, 경제력, 리더십 등을 종합한 세계 10대 강국을 발표했습니다. 10점 만점입니다. 지난번에는 8위에 랭크됐던 이스라엘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8.2점으로 7위에 랭크된 우리 일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늘 쓰던 말이죠. 일본. 일본은 저 동그란 지구 위에 보면은 우리 아래쪽에 있습니다. 펼쳐본 사진으로는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저쪽도 그렇게 평원이 아니고 산악지형입니다. 일본 간단하게 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4개의 큰 섬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거에는 2배가 채 안 되고 남한만을 계산했을 때는 3.7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우리 남한의 2.5배 1억 2,700만. 강대국의 요건에 인구가 최소 1억은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은 1억 2,700만.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GDP 세계 3위, 수출 세계 4위,
수입 5위, 아시아 유일의 G7 국가, 제대로 된 국가 중에서는 평균 수명이 1위인 선진국 강대국입니다. 고대 역사를 조금 훑어보면 봉건 체제를 바탕으로 귀족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라이 계층은 13세기 이후 가마쿠라 막부를 세워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가마쿠라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에 그 다음에 센코쿠가 전국 시대죠. 시대까지 일본도 명나라의 조공을 바쳤으며 쇼군 가문인 아시카가 명나라 천자로부터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16세기 후반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이 주도하에 통일 정권을 수립하기에 이르러 근세로 이행되었고, 이 시기에 저 북해도와 쿠릴 열도, 그러니까 사할린 쪽이죠. 가라우토, 사할린의 에조치를 점령함으로써 국가로서의 영토 또한 많이 넓어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는 바쿠한 막번 체제 밑에서 산홍공상의 신분 질서를 고정시키고 기독교 금지를 구실로 전하라도 세국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에는 유교도 많이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주로 주자학이고 일본은 양명학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양명학을 우리는 금지했었죠. 그 다음에 그 일장기, 그 다음에 국화의 황실 문장, 그 다음에 저 오동나무로 된 총리 문장을 보고 가시죠. 그 에도 막부가 19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붕괴 조짐을 보였죠. 그래서 대정봉환이 이루어져서 그 쇼군이 천황한테 그 지배권을 다시 돌려주는 대정봉환을 거쳐서 메이지 유신을 맞이한 일본은 근대 국가의 건설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접국들과 국경 확정을 향하여 가라우토 지역을 러시아 제국에 양도하는 대신 쿠릴 열도 전역을 일본령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 저쪽 오키나와 저쪽 그 류쿠국이 있던데 류쿠 처분을 통해서 실효적으로 거기를 지배했고, 거의 이제 그 당시에 현재 일본 영토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1885년 내각 제도가 성립하고 1889년에는 일본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입헌 군주국이겠죠. 1890년 중의원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58년이 앞섰네요. 우리가 1948년도에 처음으로 50 총선거를 했는데 여기는 1890년에 중의원 총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국의회가 설치되고 명목상의 입헌 군주국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국주의적인 국제 정세, 그 당시는 다 제국주의적 아닙니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 제국주의 세계 정세 속에서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식민지화하고
타이완, 그 다음에 사할린 남쪽, 이걸 강제 합병, 또 만주사변, 그 다음에 상하이하고 그 남경 그을 침략하는 등 중국의 주요 도시에 조차지를 설치하는 등 주변국 침략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정치와 보통 선거를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훨씬 먼저 도입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1930년 군국주의 시대에 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자리에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명목상 황제로 하는 괴뢰 정부 만주국이 설립됐습니다. 만주국 설립으로 인해서 러시아나 미국 등의 열강과 충돌을 통해서 결국은 진주만 공습, 그것이 확대돼서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1945년도 8월 6일, 8월 9일 원자 폭탄 2방을 맞고 항복함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요거는 옆에 있는 사진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의 지도입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하계 올림픽 개최국이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8일 우리하고 같은 시간에 그동안 몇 년 동안은 우리하고 그 시간을 달리해서 북경 올림픽 2008년도를 빼놓고는 런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달라서 그 밤잠을 설치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일본에서 해서 우리하고 같은 시간에 좋은 경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때 아닌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림픽이 올해는 개최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1964년도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93개국에서 5천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해서 일본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열어서 일본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이번에 그 도쿄 2020 그 메달 모형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편은 오늘 현재까지 우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한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만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많은 올림픽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우한 코로나는 미국이 64만 명이 넘는 확진자와 2만 8천 명이 넘는 사망자, 2위가 스페인, 3위가 이태리, 쭉쭉쭉쭉 내려가서 한국이 오늘 현재 확진자 숫자로 세계 23위 1613명, 사망자가 229명, 그 다음에 24위 바로 밑에 일본이 8722명 17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2020 하계올림픽은 2021 하계올림픽으로 딱 1년이 뒤로 갑니다.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로 하계올림픽이 연기됐습니다.
올여름에는 세계 탑 플레이어들의 열띤 메달 경쟁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죠.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을 도입해 갔고, 그 다음에 조선통신사는 일본에 가서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임진왜란을 주로 다루는 장면들을 몇 개 보고 계십니다. 임진왜란의 3대 대첩, 그 다음에 한양 도심이 그 살육의 현장이 됐던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건 임진왜란의 일본의 침입로,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을 통해서 다시 진격해가는 그 대한민국 전체가, 남북한 전체 조선이 일본의 발 아래서 7년 동안 대혼돈을 겪은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졌다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겼다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전쟁터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이기고 진 걸 떠나서 임진왜란은 우리 조선을 너무 많이 혼돈으로 몰고 갔습니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 의주까지 피난을 가가지고 호시탐탐 명나라로 망명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군주의 민낯도 우리가 받고, 이순신 원균의 그 임진왜란의 장군들을 그 다루는 선조의 그 단견, 그런 것도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조선에 27명의 임금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선조하고 마지막 고종이 우리한테는 참 아픈 부분이었다. 중요한 시기에 혼군들이 등장해서 나라에 멍을 많이 들게 했다. 또 일본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아주 임진왜란이 끝난 후는 아주 명나라에 대한 사대가 아주 거의 절대적으로 됩니다. 망해가는 명한테도.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동아시아에는 일본은 비록 전쟁에는 그 패했지만 중국이나 한국의 문물들을 직접 접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었죠. 7년 전쟁을 치렀으니까. 그 다음에 명나라는 자기네도 그 쇠잔에 가고 있는 입장에서 5만 명 이상의 그 원군을 파병함으로써 나라가 본격적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한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그 후에 또 곡절을 겪다가 결국은 19세기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화도 수호조약 병자년에 있었으니까 1876년을 겪어서 우리가 자력은 아니지만 일본이라는 타의에 의해서 근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복궁에 난입을 해서 잘했든 못했든 한나라의 왕조 시대에
왕비기 때문에 국모인데 국모를 궁궐에 난입해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5년 을사조약을 거쳐서 1910년 완전히 한국이 35년간의 식민지 박해를 일본한테 당했습니다.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황국 신민화를 하는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1945년 원자폭탄을 2방 맞고 미국에 의해서 한국은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65년도에는 결국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잘 아시는 김종필 오히라의 메모라는 것을 통해서 8억 불인가요? 유상 3억, 무상 3억, 유상 3억, 상업차관 2억 불 해가지고 8억 불의 한일 협정이 조인됐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14억 달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8억 달러라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산업화의 종잣돈을 한일 협정과 국교 수립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자금과 기술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해 무드에 들어가서 결국 2002년에는 처음으로 두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하는 그런 밀월 시대를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던.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위안부 문제의 협약을 파기하고 지소미아라는 서로 방위 정보협정, 군사정보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는 서로 으름장을 놓으면서, 서로는 아니죠, 우리지, 한일 양국이 그 갈등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고의 갈등 구조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년 발간하는 그 백서에 한국을 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까지 한일 양국은 지금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인적국가하고 그런 불화와 갈등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옳은 길을 가는 것인지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됩니다. 그 일본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한테 낯익은 몇몇 사람들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전국을 통일하는 최초의 발판을 만드는 오다 노부나가,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통일된 일본을 넘겨주고 자결을 했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많은 국력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적장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카를 내세웠다가 결국은 6살 된 아들이 늦게 태어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자기 부하들로부터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들을 잘 지켜달라는 충성서약을 받았습니다만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기 어려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250년을 메이지 유신 때까지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근대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도 막부가 막을 내리고 그 미국과의 통상 교섭, 그 다음에 천황한테 권력을 다시 정권을 다시 돌려주는 그 대정봉환이라든지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서구화에 앞장섰던 근대 인물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후지카와 유키치, 일본의 1만 엔짜리 지폐의 초상화, 후지카와 유키치, 문명론지 계략, 후지카와 유키치 책입니다. 교육자로서 게이오 대학을 설립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한테 너무 많이 이름이 알려진 이토우 히로부미하고 안중근 의사의 합성 사진입니다. 저 밑에 사진은 그냥 참고로 이토우 히로부미 옆에 있는 저 조그만 꼬마는 영친왕입니다. 외국인이 즐겨 찾는 일본의 관광 명소. 이제 좋은 날이 오면은 또 일본 한번 또 가셔야죠. 뭐 많이들 갔다 오셨겠지만 세계인에게 물어본 어느 통계를 보니까 세계의 수많은 나라한테 어느 나라가 제일 그 이름만 들어도 친근해 보이고 가보고 싶으냐, 거의 20년 가까이를 1등도 했다가 2등도 했다가 3등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일본은 세계인한테 친숙한 나라입니다. 우리한테는 멀지만 일본은 그렇게 이미지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가고 싶어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동경, 지바, 요코하마, 교토, 오사카, 고베, 나라, 홋카이도, 오키나와, 후지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들입니다. 사진은 첫 번째 사진 위에 왼쪽은 오사카 성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인가요?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죽임을 당했던 오사카 성.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의 알프스라고 하는 남부 알프스라고 하는 곳의 그 설경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왼쪽 세 번째는 벳부에 있는 그 온천. 그 다음에 요 술은 일본의 그 사케 정종 전문 주점.
그다음에 저기 후지산 보이고요. 가운데가 잘 아시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에 전쟁에서 죽은 247만 명의 그 전몰 장병들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은 246명의 위패 중에는 우리 조선 사람도 22,800여 명의 위패가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그 다음에 동남아라든지 그 2차 세계대전에 패전국으로 그 일본 군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 내 나라도 아니면서 막바지에 가면은 징용도 있었죠. 징용이 아니고 참 징병, 그 다음에 학도병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에 희생된 조선인이 2만 3천여 명 군인 군속을 합해서 그 사람들의 위패도 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한테는 다 잊혀졌지요. 오로지 위안부하고 징용 얘기만 하고 있죠. 죽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도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그 길의 길이 아닌가. 우리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서 혼이 죽어서도 자기 나라 땅에 못 가는 2만 3천의 고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일장기의 그 변천사입니다. 근데 국기에 정성성자가 들어가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총선 다시는 그 떠올리기 쉽지 않을 만큼 가슴의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자유우파 보수 세력은 이제 괴멸되는 것인가 하는 참담한 생각도 들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요한 나라의 그 여당의 역사, 영국은 보수당이 1834년부터 지금껏 보수당이라는 명맥을 가지고 오면서 영국을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은 1854년부터 공화당이, 일본은 1955년부터 자민당이, 그래서 한국은 2015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겪으면서 보니까 1955년도에 자민당 체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민당은 1955년부터 그 보수 우파를 모두 모아서 자민당을 세워서 거대 여당이 돼서 1993년 정권이 야당으로 한번 넘어갈 때까지 근 30년간 또 그 후에 한번 넘겨주고 3년인가 후에 다시 찾아온 후 지금까지 또 계속되는 거대 여당 체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본의 55년 체제인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총선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외신들이 뉴욕 타임즈는 그랬다 그럽니다. 바이러스의 승리다. 우리는 3달 전까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로 곤두박질을 하고 이랬는데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념, 가치,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막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옵니다. 이념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켜야 될 그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뭐 어디서 얘기하는 대로 한미동맹, 기독교를 통한 번영, 뭐 이래서 그것이 뭐 4개 기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보수 우파가 자유 우파가 지켜야 될 가치를 부여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제 오늘 참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날이 정말 올 것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숫자상으로는 개헌만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거대 권력을 의회 권력까지 민주당이 거머쥐었습니다. 며칠 있다 그 지인들이 한번 모여서 새롭게 6월 1일부터인가요? 국회가 개원되고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진정이 되고 어떠한 일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처음 경험해 보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공부 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한번 찾아뵈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어떤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의 삶이라든지 외교라든지 또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경제 관련된 일들이 이제 어떻게 6월 1일부터 전개될 것인지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도 지혜로운 대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제 오늘 가슴의 상처가 너무 크고 아려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더듬고 버벅거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